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의원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하남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하남시라고 했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800만 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와, 1000만 도시였는데 경기도가 1400만 대로 올랐던데 이게 아마 하남시도 일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도시인데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하남시가 어떤 도시인지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남시는 최근에 이제 미사, 가밀, 위례 등 이렇게 신도시 개발로 급속한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6만에서 2024년 올해 기준으로 약 33만 명으로 10년 남짓 사이에 인구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제 지역구인 미사 강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약 13만 인구 규모고 30, 40대 인구 비중이 높아서 하남시에서도 젊은 층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평균 연령이 이 42세의 젊은 도시에 속하는 하남시지만 네. 이게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제 급속한 인구 유입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부족하게 공급되었고 그 결과로 과민학급 과대학교 문제 등 이제 교육 환경이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유입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통,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해 나갈 사안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주변에 계속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자꾸 보여. 그러시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가도 뭘 결정을 안 해. 왜냐하면 다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고쳐서 앞으로 20년을 바라보고 고쳐야 되는 것들에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미사 강변 도시 평균 연령이 42세면은 여기로 이사 가시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많은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던데. 네, 네.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 지금 3조 규모 사업비를 들여서 K-팝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K-스타월드 이런 걸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교통 상황이나 환경이 괜찮은 건지 이거 고려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신중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현 하남시장님께서 이제 취임을 22년도에 하시면서 이 하남시 예전에 과거에 미사리라고 하는 그 미사섬 일대에 네. 약 50만 평 이상의 총 사업비가 약 15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뭐 K-팝 공연장, 호텔, 오피스, 상업시설, 아파트 이렇게 짓는 개발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도시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자 뭐 시의 재량 사항에 속하지만 최근에 비슷한 목적의 개발 사업이었던 그 고양시의 K컬처밸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계약 해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이 CJ 라이브 시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중하게 좀 추진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에서 한류월드라고 해서 상당히 10수년 동안 뭐가 들어올 것처럼 하다가 아파트만 들어서고 킨텍스는 지어졌지만 이 컬처밸리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게 고양시 CJ 라이브 시티였군요. 이게 하남에서 K스타월드가 조성된다면 어떤 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특히 이 지금 개발 예정 그 지역인 이 미사섬 일대는 50만 평 이상이 다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발 사업을 저기 CJ 라이브 시티보다는 사실 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고요.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그린벨트도 있고 특히 문화재 보존 구역도 있고 또 상수도 보호 구역 이렇게 중첩 규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렇게 50만 평 규모의 약 15조 원 이상 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 환경 보전이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 등 그 외에 개선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너무나 큰 그림만 지금 그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15조 원 규모의 이제 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또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해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한
뭐 건설사만 배불리는 그런 땅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우려도 좀 지역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가장 그린벨트라는 게 가장 지금 걸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경기도가 고양 관광문화단지 안에 K컬처밸리 조성하려다가 이 중단된 게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하남시 미사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이 여기서 문제였을까요? 그래도 이제 CJ 라이브시티 같은 경우에는 CJ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이제 복합 공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맞아요. 재원 확보도 뭐 이제 이미 추진이 돼서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밑그림만 그려놓은 상태고 아직은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갈 길이 아주 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뭐 지금 CJ 15조 원. 네. CJ 라이브시티의 5배 규모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제기한 그런 공공석 확보와 함께 그런 행정적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지 그런 전시성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점검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15조 원 규모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러니까 미사섬 일대에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이걸 재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애초에 K컬처밸리가 목표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 네. 그러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나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제에서 불법이나 의혹이 없도록 경기도 의회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CJ 라이브시티 건이 이제 계약 해지되면서 저희 도의회에서 지금 이제 K컬처밸리 사업 협약에 대한 특별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0일 이제 어제 첫 회의가 이제 추진되었고 약 90일 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런 의혹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의원님들이 이제 조사할 예정이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딱 그냥 잘 모르면서 듣기에는 K컬처밸리는 그래서 뭐 살펴볼 게 많다고 쳐. 하지만 인구가 2배로 늘었고 3, 40대가 이렇게 많고 학교가 과밀학급이 문제가 될 정도면은 지금 그러면 여기 뭔가 그래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남시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지? 그 뭐 건설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하남시에 사는 시민들은 오재훈 의원님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민생 현안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이런 공약을 내신 것은 이제 하남시가 이제 서울에 가장 인접한 그런 위성 도시로서 맞아요. 출퇴근이 사실은 편하죠. 지금은 이제 자족 기능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이라든지 인근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일자리가 있는 회사로 주로 출퇴근만 하고 주중에는 이제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네. 이제 주말에만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베드타운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 K스타월드라는 그런 구상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 K스타월드라는 것도 그 부족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좀 비현실적이고 좀 언제 될지 모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일자리 증가라든지 자족 기능 강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대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빠른 속도로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남시는 거기서 자족적 기능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상권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 하남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생 경기가 많이 지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거주하는 시민분들께서 많으시지만 일반 회사원분들은 이제 서울이라든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출퇴근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네. 하남시에 거주하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위 얘기하는 그 IMF 구제금융 시대 못지않게끔 참 어려운 시기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런 또 하남시에서 그런 자족 기능이 활성화되고 이제 물론 국가 단위에서의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에서의 그런
아까 얘기한 자족 기능 강화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K-스타월드 같은 그런 좀 전시행정이 될 수 전시행정이 있는 아니라 이런 좀 다른 네. 민생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지훈 의원님이 하남시가 배드타운 도시를 벗어나서 중첩 규제를 해소하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게 뭔지 말씀을 좀 더 여쭤봐도 되겠죠? 네. 아까 제가 앞서 하남시의 여러 중첩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서울에 인근에 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상수도 보호, 그리고 이제 문화재, 이제 과거 백제 유적지가 지금 많이 매제되어 있습니다. 하남에요. 네네. 네. 그래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그 문화재가 이제 많이 또 발굴될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는 그런 이제 K-스타월드 같은 이런 대규모 전시 개발 사업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조금 지속 가능한 그런 자족 기능 강화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네. 이제 경기도 이제 20만 이상 이런 나름 중소도시 규모에서 하남시만 유독 유일하게 고등교육기관도 없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종합병원 등 이렇게 의료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을 얘기하는 흔히 건가요? 얘기하는 대학교도 아하. 없고 네. 대학교도 없고 전문대도 없습니다. 아하, 네. 그 유일한 거의 유일한 그런 중소도시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네. 이제 정책 토론회도 한번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남시의 이런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통해서 하남시의 그런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한번 살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소위 얘기하는 그 4차 산업이라고 하는 AI, 좀 데이터, 빅데이터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기술 산업을 유치하면 그 하남시의 그 중첩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방법이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 중심의 연구기관이 들어오면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그에 연계된 기업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하는 이제 AI 분야의 좀 선두주자인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과 이제 포스텍이 이제 수도권 쪽에서 조금 이제 진출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지금 하남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이 하남으로 온다고요? 와. 이제 카네기 멜론이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진출을 고려하고 하려고 있는데, 해서. 네. 네, 여기가 명문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와, 네. 하남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AI 포스텍이랑. 분야에서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탑 클래스의 대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 얘기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부에서. 음. 오지훈 의원님과 11대 경기도 의회에서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최호섭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듣고 이어갈게요. 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민생의회 오늘은 하남시의 오지훈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4부에서 하남시의 카네기 멜론 대학이나 포스텍 연구원이 들어오려고 한다 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인터뷰가 마무리됐는데요.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AI나 뭐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 연구소가 들어오는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대학원이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학부 중심 캠퍼스는 저희가 사실 과거에도 이제 이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그 이제 지방의 캠퍼스 중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곳에선 이전하려니까 그 기존의 연구가 있던 지역에서 이렇게 반대가 여론이 반대를 하죠. 많고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대학이 이제 국내로 이제 진출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좀 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학부가 아닌 대학원을 대학원이요?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런 반대 여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국이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런 중요한 이런, 위치가 되고 있나요? 그 신 사업에 대해서 네. 약간 이제 테스트 밸류 이런 그 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그런 연구 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좀 최적의 지역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5조 규모의 그런 그런 대규모 토목성 개발 사업이 아니라 이런 지식 축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향후에 이런 현 기후 위기 사태 시국에서 정말 이제
정말 더 현실성 있고 우리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지속 가능한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좀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미래산업 연구기관 이런 게 대학원 연구소가 들어오면은 연관되는 다른 보이지 않는 일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지속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들이.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반기에 경기도 추경 통과가 된 거죠, 의원님? 네, 최근 추석 지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K컬처밸리 사업 때문에 좀 진통을 겪다가 네. 추석이 지나고 이제 극적으로 추경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네네.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제 평소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이제 민생 회복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서 좀 관심이 많은 이제 행정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추경 규모는 총 37조 규모로 기존 본 예산 대비 한 1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요 이제 사업 좀 살펴보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사업으로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뭐 전세 사기 등이라든지 뭐 이제 주거 좀 상황이 좀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취약계층의 그런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이런 주거급여 지원에 각각 약간 1,355억 그리고 약 참 50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위기 대응으로서 좀 도민들 그 기후위기 또 앱이 있습니다. 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네, 맞습니다. 네. 그 예산에 앱에서. 51억 네. 그리고 이제 더 경기 패스라고 대중교통 장려책으로 또 686억 그리고 공공버스 운영 등 이런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요게 추경에서 증액이 됐네요. 네. 기후행동 기회소득. 네. 더 경기 패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그리고 의원님 주신 자료 보니까 유치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참 반갑네요. 급식. 네. 우리나라 급식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들 부러워한다고 하던데.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정책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지은 의원님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셨을까? 어릴 때부터 방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이렇게 붙여놓으셨던 걸까? 아 전혀 상반된 경우고요. 제 네. 주변 지인들은 제가 이제 선출직 정치인이 됐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제가 학창 시절부터 약간 소위 얘기하는 극 I형, 아, 완전 내성적이어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17년 이렇게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그쵸.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정치 참여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전국적인 정치 의사 표현이 있었죠 그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 또 공교롭게도 이제 2015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남 미사 강변 도시에 입주해 있는데 다 외부로 특히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에서 외부 유입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마다 뭐 동대표도 뽑고 입주자 대표를 뽑는데 좀 많이 안 나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다들 바쁘니까. 네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정치 참여를 이제 촛불 시위를 하면서 체감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 동대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자 대표도 맡게 됐고 아, 그래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남시청과 이제 LH를 의하는 한국도시주택공사한테 주거환경 이런 게 불편해요. 교통이 불편해요. 이런 것 좀 개선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제도권 하남시의원이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니까 좀 빠르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나서려면 그런 제도권 정치인이 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겠네. 이런 생각으로 2017년 그런 결심을 하고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하남시의원에 도전해서 이제 4년간 하남시의원으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네. 했습니다. 입당을 해서 이제 시의원으로 나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평당원으로 계속 계셨던 건가요? 이제 2017년에 그런 이제 정치 체험을 참여를 하면서. 2017년 이제 하반기에 입당을 했고요. 아,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 하남시의원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요. 저는 그 오지훈 의원님 세대분들 중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전율을 느끼는 게 예전에는 지방 의원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의원 보좌관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돈이 많은 유지분들, 부동산이나 개발업 하셨던 분들,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 지방자치제를 냈을 때 그런 분들이 시도의회에 많이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지방자치제를 뭐하러 하냐, 우리나라는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게 맨날 신문갈로에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읽을 때. 그런데 오지훈님 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경기도 의회 분들 보면은 살면서 뭔가 생활 속에서 아 내가 요거를 고쳐야겠다, 뭐 그 어떤 공적 마인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 요거는 참여를 해서 바꿔야겠다.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 나가고 시도의회에 가고 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저는 어떤 정치 문화의 변화라고 할까,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 이런 거를 오지은 의원님처럼 앉아 계신 분을 통해서 직접 느끼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짧은데 네.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촛불 집회 때문에 그런 시민 참여 정치, 네. 이런 풀뿌리 민주 정치의 그런 변곡점이 된 것 같고 그 세대를 겪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정치 참여 그거 막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극 아이 내향형 네. 친구들이 아니 네가 하고 놀라는데 어떤 공적 마인드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놀랍네요. 네, 우리 역사에서 보면 뭐 3.1운동, 45년 8.15 광복 이런 분기점들이 있을 때마다 한 세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3.1운동 세대, 4.19 세대 이런 식으로요. 6월항쟁 세대, 해방동이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의원님 뵙고도 그렇고 또 다른 젊은 의원분들 나오실 때도 오지훈 의원님도 그렇고 진보 보수를 떠나서 2017년에 촛불 시위가 어떤 한 세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게. 네. 정말 우리 그냥 나갔다 들어오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이 한 세대가 만들어진 거구나 이런 생각이 뭉클하게 드는데요. 말씀 듣다가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시의원 하겠다고 도의원 하겠다고 이러면은 가족들은 반대가 없었나요?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치 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제 촛불 집회 나간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해. 한번 해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는 요즘 이제 정치 활동 제가 이제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이 현실을 알았다면 그때 반대할 걸 이렇게 논하면서 이럴 줄 모르고 찬성했어. 그 아무래도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가족하고 지낼 시간이 적은 거겠죠. 네, 가족과의 시간은 이제 시민들과의 그런 만남을 위해서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입니다. 6495님이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합니다. 희숙님 그러셨는데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도 다니면서 만나야 되고 지금 오지훈 의원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6495님. 그 경기도 의회 들어가시면서 아 요건 내가 꼭 챙겨야겠다 하고 생각한 공약이 있었을까요? 이제 물론 경기도민을 위한 전체 공약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지역을 또 대변하는 그런 네네. 지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가 이제 신도시이고 이제 학교가 없는 게 이제 또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또 지으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LH가 시행하는 그런 계획 도시인데 다 보니까 LH가 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학령 인구 예측 실패를 하면서 학교 용지를 일반 민간 건설사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을 이제 부지가 없는 네, 건가요? 부지가 없었습니다. 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시의 청소년 수련관 뒤편에 공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민들과 좀 협의와 소통 이런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런 편안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을 하신 건데요. 그 공원 부지에 학교 그 설립 허가를 받아서 네. 이제 내후년인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중학교가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른 개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그 지역의 현안인 과밀 학교, 과대학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교육청 밑에 이제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의 행정기관인 시청, 군청은 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교육청의 하부 기관이
이제 광주 하남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교육지원청이 경기도 31군 시군 내에 10곳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분리신설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이걸 지금 공약으로 이렇게 내세웠고 지금 임태희 교육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남이 학교 부지가 부족한데 이거 공원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학교를 새로 짓게 하고 또 하남교육지원청도 새로 만들고 독립하도록 하고 하면서 교육 쪽을 많이 챙기는 공약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또 아까 추경 편성에서도 그 주거 환경 개선 예산을 강조하시길래 왜 그러실까 했더니 그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사업 이런 걸로 경기도의회 정책 오디션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청년 문제 관심이 많아서.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역구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다 자녀를 이루은 그런 4인, 흔히 얘기하는 뭐 3인, 4인 가족 그런 거 있지만 역사 주변으로 이제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면서 1인 청년 세대들이 또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만 약 8,000에서 한 9,000명 가량의 청년 1인 가구들이 1인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로 보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뭐 돌봄 공간이 있고 뭐 아파트 단지에는 경로당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소통 공간이 없는 게 좀 늘 의아했고 그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청년들의 그런 소통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를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경기도 그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에 청년 1인 청년 가구들을 위한 그런 소통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정책 공모를 했고 네. 다행히도 좋게 심사가 되어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에서도 하는 그런 청년 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청년 1인 세대를 위한 소통 공간을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지금 확대를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신 정책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실지가 저희가 궁금해지는데요. 발의 추진 중이거나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전반기 2년,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 이제 6월 말까지는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이제 교육 정책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요. 네. 이제 후반기 이제 8월부터 이제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제 사실은 보편적 교육과 이제 무상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차별 없이 많은 학생들이 그런 교육 환경에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가 느낀 거로는 이제 교육 분야는 그래도 많은 이제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리는데 네. 이제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는 소위 얘기하는 격차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한 학생들한테 조금 문화예술 그런 향유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하고 싶어서 그런 지금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30년 동안 관심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관심만 가졌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나 그랬는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그 격차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격차 이건 진짜 좀 누가 보완을 안 해주나 했는데 오늘 나오신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22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 발언을 벌써 여쭤봐야 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면서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여쭤봐서 빠뜨린 얘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고 네, 아쉬움이 큰데요. 그러네요. 한 시간 2시간 하셔야겠네요. 다음에 나와서. 네,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주 7일 이제 기후 방송을 한 곳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대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이제 김동연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역에서 이제 시민 단체와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전파해서 설득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후
행동 위기 기후 위기 기회 소득 그 앱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기만 하면 그런 보상도 되고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뭐 텀블러가 됐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늘 주지하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도권 정치에 이렇게 들어간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일상 속 작은 행동, 그렇게 좀 별 큰 뜻 없이 한 행동들이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고 기초연을 거쳐서 도의회에 온 것처럼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이제 사소한 행동도 놓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꼭 필요한 존재, 박박하는 이제 도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도민들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격차 해소에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도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